국민TV 뉴스가 창간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뉴스, 국민TV 뉴스의 텍스트 버전을 여러분 앞에 내놓습니다. 국민TV 라디오의 각종 콘텐츠를 이제는 읽으실 수 있습니다. 뉴스.국민.tv, 국민TV 뉴스에서 세상의 모든 뉴스와 만나세요. 한국일보 서화숙 선임기자와 만나세요. 그의 논지는 정직하고 행간에는 따뜻함이 묻어 있습니다. 서화숙 3분 칼럼. 안녕하세요. 서화숙입니다. 오늘 광복절입니다. 일본의 식민지배로부터 해방된 날입니다. 기쁜 날답게 아침신문에 기쁜 소식도 많습니다. 전두환의 숨은 재산을 찾았다는 소식도 들리고 전두환이 체납금을 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도 합니다. 대한민국 검찰, 정말 잘하면 이렇게 잘할 수 있는 수사팀입니다. 정치적인 배려를 요구하지 말고 오직 파사 현정, 나쁜 것은 깨버리고 바른 것을 드러내라는 원칙만 지킨다면 검찰은 정의의 수호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줬다고 봅니다. 개성공단이 정상화됐습니다. 남북 화해의 상징이자 실체였던 개성공단이 이번 정부 들어 막혔다가 다시 열린 것 대환영합니다. 온갖 언론이 개성공단이 더 좋아진 형태로 재가동이 합의했다고 씁니다. 개성공단이 정상화되는 정도가 아니라 국제화까지 합의해서 외국 기업 유치를 적극 장려하기로 했다고요. 노무, 세무, 임금 보험에서 관련 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발전시키기로 했다는 말도 나옵니다. 통신, 통행, 통관도 더 잘 보장된다니 다시는 갑작스레 막힐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들겠다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을 무작정 더 좋아진 것으로만 볼 것인가는 의문입니다. 사실 개성공단 남북협력의 산물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개방하는 만큼의 수익은 북한 말고는 한국만이 누리고 있었습니다. 북한과의 커다란 임금 격차를 이용해서 아주 적은 임금을 주고도 공장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른 나라에도 보장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보장하는 대신 임금 노무 보험이 국제 수준으로 높아진다니 사실 북한에는 좋아진 것이지만 한국 기업은 북한에 보장해줘야 할 것이 더 많아졌습니다. 상시화가 되는 대신 들어가는 부담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 공단도 외국 기업과 나눠 써야 합니다. 남한만의 몫이 줄어든다는 말입니다. 동남아나 중국으로 옮기는 것보다는 물류에서도 비용에서도 나았던 북한이 얼마나 더 나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죠. 일단 개성공단에 들어가는 다른 나라로 중국이 먼저 거론됩니다. 중국은 이번 협상의 중재자로도 등장했습니다. 개성공단 재개 합의에 뜨악했던 북한이 중국의 리 위안차오 부주석이 지난달 25일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국방위원장을 만난 다음부터 우호적으로 돌아섰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남과 북끼리 화합할 수 있었던 것을 중국의 중재로 화합이 됐다면 이게 과연 좋은 일입니까? 1945년 해방이 됐습니다. 일본 식민지를 벗어나 곧바로 독립할 것이라는 기대는 소련군이 북한에, 미군이 남한에 들어오면서 사라졌습니다. 48년 8월에 남쪽의 대한민국 정부가 9월에 북쪽에 김일성 정부가 들어섰지만 외세에 의한 정부 수립은 남과 북 모두에게 크나큰 상처만을 안겼습니다. 저는 광복절인 오늘 개성공단 재개에 북한과 남한이 합의하는 형태로 되었으나 속내에는 중국이 들어서야 타협이 이루어진 이 양상이 매우 불편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진보 언론조차 무조건 좋게만 보도하는 태도는 더 불편합니다. 물론 한국이 북한을 지나치게 값싼 임금으로 부리는 것 옳지 않은 태도입니다. 대접은 올려줬어야 하는 일입니다. 실상 이번 정부 들어 개성공단을 봉쇄한 북한 측의 의도에는 남한에만 개방하며 국제적 대접보다는 너무 낮은 처우를 받고 있다는 북한 측 불만이 폭발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낮은이든 청진이든 국제적인 공단을 만들자는 것은 북한의 오랜 꿈이었습니다. 김정일 때 화교 출신 재미 중국인에게 부탁했다가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이번 일은 사실 북한 측에 더 잘된 일입니다. 남과 북이 타협해서 같이 적정선에서 올렸다면 아마 남쪽에 더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정부가 개성공단을 다시 연 것은 잘된 일이지 잘한 일이라고 과장해서 칭찬하기는 어렵습니다. 굳이 들자면 북한이 사과하라는 종전의 고집을 버렸다는 정도를 칭찬해야 할 텐데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라면 일어나지도 않았을 일입니다. 이번 정부의 태도는 늘 잘못 치고 나갔다가 되돌아오면 칭찬받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어제 방송한 세금도 중산층 기준 너무나 추잡았다가 조금 높았다고 큰소리칩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비틀어 놓은 대기업 법인세 다시 높이고 부자 감세를 원상 회복시키지 않는 한 진짜 칭찬해줘서는 안 될 일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정부가 아직도 풀지 못한 큰 문제가 있습니다. 국정원 문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왜 국정원 정치 개입의 진상을 밝히는 일에 미적됩니까? 아니, 아주 뻔뻔하게 진상 개입을 막아서고 있습니까? 이미 국정원이 개입했다, 증거 드러나자 은폐했다, 경찰이 국정원 개입과 은폐를 밝혀내고도 다시 사실을 은폐했다. 이미 다 드러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국정조사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새누리당을 버려두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국정조사는 거의 물 건너간 상태이고 재판이 남았습니다.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기소한 주체입니다. 새로운 증거가 계속 밝혀지고 있는 만큼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을 추가 기소해주기 바랍니다. 전두환의 재산 은닉을 김대중 노무현 정부보다 더 잘 밝혀준 검찰이 그 훌륭한 수사 실력을 국정원 정치 개입 진상을 밝히는 데에도 확실히 보여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낱낱이 진상을 밝혀준다면, 거기에 따라 책임 있게 행동해준다면 그때 박근혜 정부를 아낌없이 칭찬해주겠습니다. 칭찬할 일일지 책임만 질 일일지는 물론 수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말입니다. 서화숙이었습니다.